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든든합니다. 두 분 나오시면 금요일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외신에서 전한 한국 소식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에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외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우리 정부는 유럽 국가가 주최하면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초청을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희정 평론가님부터 한번. 네. 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서방 국가, 이제 물론 거기 일본이 껴있긴 합니다만, 네. 소위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자부하는 서방 국가들의 정상회의잖아요. 네. 연례적으로 열리는. 그런데 거기에 초청을 못 받아서 한국 외교 엉망이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건 너무 무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뭘 그렇게 연결을 해? 네. 아니, 지네들끼리 회의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누군가는 초청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럴 거지라고 수도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봐야 됩니다. G7 플러스 외교거든요. 아하. 심리적 GAC라는 얘기 혹시 아하.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G7 플러스였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를 표방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외교 기조 자체가 G7 플러스 외교였고 스스로 우리는 심리적 GAC입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부끄럽다. 이거 왜 국민들이 부끄러워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게 외교 기조라면은 초청 못 받은 거 당연히 실패라고 할 수 실패한 있죠.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유럽 국가가 주최했을 때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뭐 그 해 논의되는 어떤 의제에 따라서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호주라든지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계속 초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최고의 어떤 의제라고 한다면은 물론 아프리카 문제는 늘 의제에 껴 있습니다. 네. 왜? 저는 사실 이 아프리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전 세계를 신경 쓴다. 라는 용도로 명분상 집어넣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네. 굳이 아프리카에 신경을 쓴다면 아프리카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강한 거고요. 그냥 이들이 그 초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게 가장 큰 의제예요. 특히나 유럽 대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하.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 이스라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반미,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 대한 반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핵심일 텐데 여기에 한국이 관여가 안 돼 있다고요? 네. 아니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이미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그렇죠. 근데 왜 의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한국이 초청을 못 받았다? 저는 대통령실의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외신을 다 보고 있는데 알파고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관점을 어디에 두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주제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 G7 G7 네. G7도 이제 맛이 간 거 뭐냐면요. 맛이 갔다고요? 예. 아니 예전에 일단은 좀 러시아를 좀 불러볼까 해서 러시아를 네. 불렀다가 다음에 G8이 됐잖아요. 네. G8이 됐어요. 여기 이제 G7 아니었어요. 근데 또 좀 중등들처럼 네. 관계가 들어주니까 야 너 이제 오지 마. 우리끼리 다시 우리 놀까 해서 다시 G7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관점을 어디에 두냐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한국이 여기에다가 초청이 됐다는 거는 뭐 무슨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뭐 또 특별히 이렇게 자기 외교 아젠다에 넣어서 초청 받은 거 아니고 이제 그 반도체 사업 때문에 트럼프 그렇죠. 때 불렀거든요. 예. 불러보니까 G7 정도 든든하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계속 불러줬는데 안 불렀으면 어차피 G7이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불러야 된다는 압박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지 모른다는 우리 이제 문평론가님의 저도 이제 동의를 하긴 한데 네. 근데 혹시나 이거 있다면 문제예요. 뭐가요? 이제 외교부는 야 우리 이제는 G7 할 때마다 그 사전 준비로 가서 좀 로비를 하고 계속 우리가 초청 받도록 압박을 해서 모든 G7 회의에 가자. 네. 뭐 이런 좀 약간 아젠다가 만들어졌다면 이러면 실패죠. 근데 이런 그런데, 아젠다를 안 만들었고 아하. 예, 그걸로는 아예 상관없이 그냥 뭐 부르면 가는 거고 안 부르면 안 가는 거지 뭐 이거랐으면 여기 지금 실패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인 게 예. 이탈리아한테 물밑에서 끝까지 우리 초청해달라고 아, 작업했습니까? 작업 많이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알파고 말대로 좀 실패네요. 예, 실패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난 이 17일부터 분석이 내 분석 아닙니다. 저니까 일원으로 네, 깔아드렸어요. 네. 아유 예 살짝 겁먹으셨어요. 우리 총선 이겼거든요. 네. 예, 여당이 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아무튼 네. 겁 안 먹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 G7 외교 장관 회의가 먼저 열렸어요. 예.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진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미 한국이 초청을 안 받았을 때부터 아 이번에는 초청 못 받겠구나. 라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아하. 끝까지 한국이 물밑에서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있어요. 지금 네. 자꾸 부르면 또 러시아 꼴이 되거든요. 그럼 G8로 바꿔야 되나? 심리적 예. G8이라는 A, 말 때문에 네. 그럼 안 불렀을까요? 그 중간중간에 걔네들도 좀 약간 좀 내숭을 떨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중국 매체가 좀 눈에 띕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되려면 중국하고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 그럼 인도는 중추 어쨌든 한국이 서방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는 국가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렇게 G7 못 간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냐면 네. 요즘 약간 비유가 좀 약간 살짝 수준이 낮을 수가 네,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근데 관계가 살짝 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간 한 일주일 정도 또 다른 여자랑 좀 놀았다가 와 나쁜 남자네.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다시 나는 여자친구한테 돌아갔는데 예. 나의 그 여자친구랑 관계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는 그 일주일 동안 놀았던 여자가 예. 거봐 나랑 놀았어야지 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 지금. 정도구나. 중국이 말하는 거는. 자, 문희평론가는 네. 그 비유가 예. 그러니까 중국은 관영 매체밖에 없잖아요. 네. 그 중국 정부 입장인데 말 정부 그대로 입장이겠죠, 아마도?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 탈중국화를 외치면서 네.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친미 일변도의 외교를 계속한단 말이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겉봐 그렇게 일본 미국 바라보더니 니들 팽당해서 꼴 좋다라는 조롱의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잖게 결국 니들이 그런 식의 독립변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의 종속변수로 들어가는 게 외교에 있어서 그게 뭐 얼마나 손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픈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죠? 자, G7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아시아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은 본인들이 아시아의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유일하게 본인들이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G7 국가와 한국이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이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관영 매체가. 또 하나. 미국은 한국의 돈과 자원이 필요할 뿐 어차피 미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니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발 정신 차려. 엑스포 유치도 실패한 부분 거기서도 왜 교훈을 못 얻었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엑스포를 거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진짜? 우리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에 양보한 거다. 중국이 좀 뭐 어쩌면 우리나라를 조금 조롱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저랑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이다. 네. 예. 우리 일주일 너무 재밌게 놀았잖아. 네. 다시 나한테 돌아와.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G7에 초청을 못 받았던 부분 이거 두고두고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도나 브라질도 지금 됐잖아요. 뭐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초청되죠. 예.
인도 브라질을 봤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았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아, 인도하고 브라질 초청 받는 데서 우리 가는 거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 안 그렇습니까? 가야지. 인도 브라질 인구라든지 국력이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공격 후에 보복을 고심하던 이스라엘 국제사회가 만류를 했는데도 결국은 반격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보도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파고 네. 좀 상황 좀 설명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쵸. 제가 참 여기를 떠날 나갈 때 때 문자가 왔어요. 저 이제 각종 나라들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텔방들이 있거든. 네. 텔레그램 방. 거기 있는데 딱 이스라엘 텔방에서 이스라엘 친구들이 이제 올렸어요. 네. 우리나라의 훌륭한 군인들이 드디어 그 이제 여기 상륙했어요. 이란을 쳤다고. 뭐야 클릭을 했는데 미국 언론에 링크가 있었어요. 네. ABC 뉴스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이걸 먼저 알렸지만 이스라엘도 이란도 부인했어요. 아, 이게 좀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건 다 부인했다. 다른 예. 지역에서 보일 수 없는 현상이에요. 네.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때리고 있는데 완전히 또 다른 나라가 야 애가 애를 때렸다고 말을 해요. 예, 예. 근데 둘 다 인정을 안 해요. 미국이 얘기했는데 이란, 이스라엘 다 부인하고 예, 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뭐 때렸다는 말도 안 했고 안 때렸다는 말도 안 했고 네. 이란도 이스라엘 우리 안 때렸는데 그냥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 이 정도로 끝이 나는데 네. 근데 이 정도로는 그 좀 약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좀 약간 미흡을 했거든요. 네. 미흡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속이 좀 약간 안 시원한 사람들도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이 저전주에 이제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300개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좀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각이 분열될 수밖에 네타냐후 없었기에. 입장에서 예. 예. 그러면 우리 문 평론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먼저 시작은 네. 이스라엘이 했죠. 지난 1일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 쳤잖아요. 자, 제외 공간이 그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이란이 본토를 공격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공격을 안 할 수 없어서 300기 날렸죠. 자, 이제 이스라엘한테 공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국제사회가 너 하지 마. 네. 제발 참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안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심의 흔적이 보인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긴 하는데 전면전으로까지 번지지 않게 그러나 이란을 약간 고통스럽게 했다는 모습은 보여질 수 있게. 아. 그래서 이번 공격을 놓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윈윈한 아, 야, 예. 딱 우리 알파고 얘기대로네요. 예, 그렇게 평가가 예.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오는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미국 언론은 계속 속보가 나와요. 쳤다고. 네. 근데 이란 알자지라 쪽을 제가 가봤더니 아랍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 측에서 방공망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아. 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공격 당했는데도. 네. 예. 그래서 이게 뭐지? 방공망 시스템이 활성화됐다고? 그 표현만 한참 나오더니 갑자기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기자가 탁 나와가지고 자 공격받았다고 하는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아무 이상 없죠? 일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란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아주 작은 드론 3기가 날아와가지고 우리가 방공망으로 다 막았고 아무 피해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 1일 공격도 마찬가지고 이번 공격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네. 이란은 한 번만 더 공격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겠어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약속 대련을 2번 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것 제 같은데. 보기에는 위기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 지금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에요. 예. 6월절인데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 유태인들이 거기 동원 안 될 수가 6월절이니까, 있으니. 예. 그래서 제 보기에는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금요일 날 무슨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그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방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어떤 네. 아랍이나 중동 국가가 와서 건들리면 무조건 보복하잖아요. 예, 단순히 보복 아니에요. 예. 몇 배로 몇 배로 보복을 보복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몇 배로 보복을 하는 거 아니고 몇 배로 나누기 해서 나누기 위해서 보복 반에 반도 못하는 예. 보복인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보복을 할 거라면 하지 말자. 오히려 좀 약간 밀자고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미흡한 수준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금요일 날 네. 공격이 없으면 그럼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두 나라가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약속 대련 비슷하게 탁탁탁 했는데 서로 반격을 하게 되면 중동의 전쟁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저는 미국이 네. 너무 싫어하죠. 미국이? 네. 그래서 그 전쟁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데 그 중동 전쟁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만 서로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근 국가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인근 국가 그 어느 국가도 전쟁이 벌어지길 원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가 한 국가도 없죠.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를 쓴다거나 그러면 이란 측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가만히 거고요. 그거 예. 갖고 있는데 뭐 핵이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 수준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가까스로 트럼프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돌발 행동을 한다? 끝납니다. 왜?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뭐 대선도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아니 근데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들이 우리는 막나요. 특히 중동 사람들은 돌발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에 가서 대사관을 때릴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웬만한 그런 걸 해도 제외 외교 공간을 때리진 않겠다. 그거는 뭐지 비엔나 협약이란 명시하게 된 부분인데 그때 가서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는 그 웬만한 그 모든 가능성으로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열어놔야 네. 된다. 저는 그냥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다 식의 죽자. 그 마음 아니고서는 왜 이제 전쟁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지금 살고 있는 그 영토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절대 참지 않을 거라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것이다. 예, 중동 자, 국가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컬럼비아라든지 하버드, 예일 명문대죠.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시위도 있고 또 학생이 체포되고 있고 일부 학교가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평론가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사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네. 이스라엘이 바로 반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도 뭐 친 이스라엘, 네. 친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명분을 제공한 거 아니야라는 거에서 사실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전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상전을 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갑자기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여론도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까지는 서방 국가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마치 빨갱이 프레임처럼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유대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너 반유대주의자야? 이 프레임으로 엮어버리면 빨갱이, 끝났단 말이죠. 반유대주의. 예, 그게 끝내버렸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제 여론이 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이 곧 반유대주의로 연결이 돼야 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목소리가 가장 나오기 좋은 곳이 학문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보장돼야 할 대학가라는 거죠. 근데 지난해 그 시작이 사실은 하버드대 총장이라든지 네. 펜스 베니아라든지 네. 또는 MIT 이 총장들을 불러놓고 아니 유대인종 학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니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그게 상황으로 옮겨지면 그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만 그렇죠. 어떤 이야기도 이제 대학가 내에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임 압박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임을 합니다. 사임까지. 예,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내에서는 아니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학 총장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7일에 컬럼비아 대에서 굉장히 네. 이제 큰 시위들이 벌어지는데
총장이 불려 나왔어요. 네마트 미노쇼 샤피크 총장이죠. 네, 샤피크 총장이 불려 나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 시위에 약하게 반응을 해라고 네. 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체포를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다른 대학에 불을 붙인 거예요. 아, 총장이 경찰한테 저기 캠퍼스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 잡아가 주세요를 야. 얘기했다고. 이거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예전 학생운동 모습하고 할 비슷하죠. 때, 예. 예. 그때 막은 총장이 고대 김준엽 그렇죠. 총장님은 학생들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원래 하셨죠. 그랬었는데. 예,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가 전반적으로 다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학교에서 벌어졌던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롭게 텐트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는 건물 점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야, 시위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럼 반유대주의. 이거 좀 예. 약간 언론이 예. 잘못된 역할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맨 아하. 처음엔 이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왠지 좀 약간 무슬림들이 하는 시위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내보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위를 맨 처음에 미국 안에 있는 좀 자위 계열 그러니까 무슬림이 진보적인 아닌 사람들이죠. 그렇죠. 진보적인 학생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당연히 예. 이제 당사자처럼 보이니까 무슬림 애들까지 거기에다가 끌어부른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위자들을 보시면 안에 유태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오직 좀 약간 하나의 종교하고 그 종교를 응원하는 단체들 아니고 좀 약간 딱 봐도 좀 약간 정치적인 서양이 뚜렷한 그렇죠. 진보적인 자익적인 그 시위였는데 근데 이 시위를 미국 언론에서 반유대주의적인 시위를 좀 약간 낙인을 찍으니까 특히 거기에 있는 유태인 분들이 좀 약간 너무 화가 났어요. 아.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적인 시위면 우리는 여기 왜 있어? 예, 그러면? 유태인이 거기 있는데.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아. 안 먹히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자가 와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중도를 일어나고 그 유태인 학생이 이제 피해를 봤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만 이렇게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네. 봐봐요 이렇게 유태인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공격으로 당해라는 식으로 또 선전을 하니까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커졌고 다음에 또 거기 이제 대학교 총장들이 있는데 미국 의회가 네. 그 대학교 총장들한테 야 빨리 그 시위들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대학 총장들이 아니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큰 사태들이 일어나기 네. 전이었는데 대학교 총장이 야 얘들이 여기서 뭐 했는데 난 여기를 막아야 되냐. 그래서 여기 떳떳하게 나왔던 흑인 총장도 한 명 계셨거든요. 네. 아마 최초의 흑인 여성 네, 총장이신데. 총장이었었죠. 하버드대 총장. 네. 하바드. 예. 그래서 이때는 갑자기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총장이 사실은 제대로 된 교수가 아니다, 뭐 무슨 표절 논란을 한다.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미국 대학생들이 뭐야,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전에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식으로 무슨 폭행도 하진 않는데 단순한 시위인데 네, 그냥. 왜 이렇게 우리의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진짜 무릎 위로 치지 말라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네. 갑자기 우리 대학 총장들의 그 표절 논란까지 이렇게 제기되고 그래서 이거 보니 우리나라는 설마 이스라엘의 식민지냐 뭐 이런 식으로 더 사건이 좀 커졌거든요. 지금은 특히 텍사스 지금 난리 났어요. 텍사스요? 왜요? 네, 텍사스에서 지금 말 타는 경찰들까지 다 지금 기마. 예, 기마라는 경찰들까지 동원돼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들 다 점령 당했어요. 그만큼 유태 쪽이 강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예. 미국 내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자, 흑인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0만 아니에요? 한 100만 명? 600에서 650만 아, 명 맞네요. 정도예요. 그래도 예. 근데 사실은 그럼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4천만이나 있는데. 그렇죠. 흑인이 흑인이, 4천만 명이고 예. 라틴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유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도 뻥끗하면 안 되고 아니 시위에 대해서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할 정도로 그렇죠. 미국은 시위가 자유롭게 네, 자유로운 하는데. 나라인데 아니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유대인만 표명하는데 저러느냐. 그 무조건 왜 우리를 반유대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 총장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총장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회 내에서 네. 우리가 논문을 다시 조사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표절, 예. 네, 인용 부호를 몇 군데 빠뜨리긴 했지만 학문적으로 허용될 수준이라고 분명히 결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결국은 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치인들이 총장들 불러가지고 걸핏하면 야, 너 똑바로 안 하면은 너 끌어내릴 거야?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들이 돈줄을 쥐고 돈줄을 있다는 갖고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에. 그들도 또 억만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들하고 우파 또는 극우적 성향의 유대인들하고 지금 말 그대로 큰 돈줄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붙은 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태는 지금 네. 끝난 사태가 아니고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중입니다. 더 진행 커지고 중입니다. 있어요, 네. 지금은. 결국 돈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친 이스라엘 단체들이 이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목소리를 냈던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 타겟으로 로비를 했다는데 그 돈 자체가 1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1,320억 정도 들여서 로비를 했다. 돈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그러거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네. 왜요? 다른 나라잖아요. 아, 왜냐면은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라서 그래요라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거든요. 그렇죠. 미국 제1의 로비 단체는 아이팩이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시민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성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느 정도냐면 매년 연례적으로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총리가 내각 끌고 오기도 하고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미국 의회 의원들의 3분의 1이 갑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찍히게 되면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고 미국 대통령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2박 3일 동안 이 단체가 자, 우리 지원금 좀 여러분 좀 기부금을 모아볼까요? 하면은 얼마가 모일 것 같으세요? 얼마입니까? 최소 3천억 원이 모이고요. 3천억이요? 이쪽에서 하는 캠페인이 뭐냐면은 여러분 죽을 때 유산 자식에게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팩에 남겨주세요. 아이팩에. 미국의 이익과 국익과 이스라엘의 국익이 일치되도록 이들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최대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유리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아까 1,320억 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 정도쯤은 3천억 정도 최소 우리나라로. 네. 예, 2박 3일 동안 모은 기부금이 그 정도?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유대 쪽이 세네요, 미국에서는. 아니 원래 셌어서 예전에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 유태인 분들이 너무 핍박을 받을 때는 그 무역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미국으로 뭐 이사를 왔고 예. 와봤더니 여기서는 핍박을 안 받고 핍박 안 너는 하는구나. 그 무역으로 우리 너무 평화롭게 안 해요. 그럼 나머지 애들 니네들 따와 여기 괜찮더라 하니까 예.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그 유태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 사태가 미국 사람들을 아마 역대급으로 좀 자아성찰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왜냐면 내 학교에서 단순한 시위였는데 맨 처음에는 물론 지금 가격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네.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폭행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을 했는데 경찰이 여기를 와서 건들리지 않았다면 의회까지는 통원되지는 않았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우리 의회가 왜 이 정도로 통원되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아마 이때까지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유태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